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신약 난간에 봉착했다. 하반기 신약 허가와 카티가 반전의 열쇠다. 오후에 나왔던 이제 언론 기사 내용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보드리고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제 계열 전체로도 보면 이제 7월 달 FDA와 이제 진행하는 타이베이 미팅의 결과, 이 부분들이 이제 반전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자,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는 49,650원에 정규장 마감했는데요. 강보합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사 관련해서 이제 뉴스토마토 기사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 HLB 잇따른 신약 실패는 이제 어제 이제 결국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부분들은 테라피틱스의 NK 관련해서 유럽 임상 시어3 임상 3상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계열 종목에도 연속적으로 영향을 일단은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HLB가 개발한 안구질환 치료제, 이건 HLB가 개발한 게 아니라 HLB 테라피틱스의 리젠트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가 이제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유럽 시어3 관련되는 부분에서 통계적 유효성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좀 이제 엄격하게 보면 아닌 거죠. 통계적 유의성 관련되는 부분에 이게 안 된 거하고 약의 어떤 치료 효과 부분하고는 또 관계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통계적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부분하고 그냥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결이. 그래서 이제 테라피틱스는 어제 그 하한가를 갔던 부분이고 오늘도 추가 하락을 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의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 아니라 일정의 부분에 확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부터 팩트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테라피틱스의 RGN 요구 관련되는 부분은 탑라인에서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면 임상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CO2, 그러니까 CO1이 이제 3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인원이 뭐 열 몇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의 어떤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존 치료제보다 각마가 어떤 이제 회복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CO2, CO3가 이제 디자인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정도에 환자 그 모집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뭐 되고, 이제 탑라인 발표는 뭐 내년도 빠르면 이제 뭐 상반기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임상 3상은 올해 말에 임상 완료를 목표로 환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임상 완료를 이제 올해 말 하려면 환자 모집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도 한 7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희귀질환이니까 환자 모집 자체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산은 이제 9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RGN 요구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탑라인 데이터가 좋게 나왔으면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부분이 그간에 이제 듀딜리전스가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좋았으면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분명히 이제 나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동시에 이제 EMA나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단 유럽 시어3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습니다만, 이 미국 3상과 유럽 3상, 그러니까 시어2와 시어3나 시어1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이제 뭐 디자인되어서 진행하지만 별개의 임상이다.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 이제 같다는 말은 그 진행하는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나 이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뭐 혈정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환자에 따라서 이 통계적인 어떤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다르게 나오는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 팔로우업을 지금 이제 면밀히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동일한 디자인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이제 팩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 이렇게 또 봐야 되겠죠. 자, 이어서 계속 이제 보게 되면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 다음에 올해 두 번의 CRL을 맞은 상황에서 이 계열 종목에서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래도 이제 삼상을 해서 글로벌 임상을 해서 탑라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전략적으로 선택했던 NK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조금 주가 측면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대형들 관련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세우는지 이럴 때 이제 사실은 IR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내일 제약 중심으로 일단 IR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HLB 그룹 전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후에 팔로우업을 어떻게 할지 IR을 해서 시장에 좀 친화적인 이야기를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HLB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신뢰도도 추가적으로 뭐 좋아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선택들을 경영진에서는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테라피틱스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단순히 블로그에다가 이제 뭐 공시 비슷하게 이제 공지하는 형태로만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적극적인 경영진의 IR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HLB 기업 핵심인 리보세라님이 그러니까 리서브션 과정이 이제 다음 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그간에 어떤 상황이 되었고 이제 이후에 팔로우업은 어떻게 되는지를 소상하게 시장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 중으로 FDA 미팅이 진행된 이후에 리서브션 관련되는 추 일정이 공개되는 거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타이베이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FDA에서 포스트 액션 레터에서 스트롱리 리커먼디를 하면서 이제 9월 달에 리서브션을 넣게 되었던 과정이니까 이번에도 그에 준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적으로는 뭐 이렇게 적자고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신약 개발사들은 라이센스 아웃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재무적으로 안 좋다가 이제 허가되면 퀀텀 점프를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FDA 승인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넥 같은 경우는 17년 동안 이제 뭐 R&D를 하면서 돈도 6천억 이상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이제 승인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재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흡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이제 주가가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주식의 청구권 가격이 7,500원인가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흡사병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뭐 지금 매청구권이 얼마만큼 이제 들어오는지는 체크해 봐야 됩니다만 400억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철회가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 측면으로 보면 쉽지 않은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뉴스웨이에서 나왔던 기사도 좀 이어서 보게 되면 신약 난간에 봉창한 HLB 그러니까 NK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연속된 기사겠죠. 근데 이제 일정을 보게 되면 7월달 타이베이 미팅이고 9월달에 이제 유럽의 EMA 관련되는 부분에 신청을 앞두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연내에 그 베리스모의 카티 관련되는 중간 데이터 공개를 앞두고 있고 리라프그라티닉 관련되는 부분에 FDA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도 예상이 돼 있을 만큼 모멘텀은 연말까지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 NK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CO2 관련되는 임상에 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HLB 입장에서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이노베이션의 카티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단간암 쪽에 리라프그라티닉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 7월 달에 그 본진인 리보세라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이 일단은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타이베이 미팅이라는 게 홀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개를 시키기 위해서 미팅을 하는 거고 이 미팅의 프로세스도 FDA가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미팅을 하자. 그러면 이제 날짜가 정해지고 가서
미팅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필요한 부분의 포스트 액션 레터에서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오면 불확실성이 이제 좀 더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7월 달이 일단은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플랫형 조정을 하다가 오늘은 1.53% 53위안 정도까지 올리는 양봉이 좀 나왔고요.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12만 9천 주 정도. 그러니까 어제 테라피틱스의 한가가 이제 계열 종목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기준으로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438만 주대로 6월 13일에 438만 주, 446만 주보다도 더 이제 그 부분에 계속 이제 공매도 압박이 있는 어떤 흐름. 거래량은 오늘 어제 200만 주였고 오늘은 이제 뭐 한 100만 주가 안 되는 어떤 90만 주 정도. 근데 이제 비중 자체는 공매도 비중 자체가 14% 될 만큼 공매도의 어떤 수급 영향력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공매도의 이제 선수급 형태인 대차거래가 체결 24만 주, 상한도 24만 주로 이 부분은 동일한 형태입니다. 주가 흐름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테라피틱스의 영향을 받아서 5만원대 부근을 이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라운드 피겨 가격이니까요. 그래서 장중에 정규장에서는 9시에 53,300원 정도, 그 다음에 12시 넘어서 5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을 한번 해보가는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아침에 이제 저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종가는 이제 49,650원. 근데 애프터 마켓에 좀 더 빠져서 49,400원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거래는 이제 뭐 100만 주 언더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쪽에서는 77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하고 수급의 흐름들은 개인들 외에 뭐 기관도 좀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주력인 어떤 공매도 쪽에서는 프로그램 현물과 더불어서 매도를 하고 있다. 보시면 공매도 창구인 주력인 신한, 골드만, 모건, 뭐 JP모건, 한국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들을 끊을 수 있는 모멘텀이 뭐 회사의 IR 아니면 이제 7월 달에 미팅 이 부분들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의 주가가 어느 선에서 좀 이제 진정이 되는지 이 부분도 그룹 전체에 영향을 좀 준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제약의 이제 IR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겁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좀 뭐 궁금하신 부분들은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